주한미군도 그런 형식으로 소위 다이어트나 어떤 긴축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대한민국한테 그 시기별로 네가 네 돈 들여서 벌어서 무기 좀 장만해. 필요한 기술은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 기술 소개, 뭐 유럽 가서 네 돈 가지고 사와서 만들어. 근데 또 방향성은 알려줄게. 뭔가 나한테 자문을 구하면 내가 어떤 무기 만들려고 알려는 줄 수 있는데 옛날 T-50 때처럼 가치는 만들지 못하겠는데 네가 좀 한번 만들어봐. 너 머리 좋고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잘 사주잖아. 그러니까 너 경제 발전하니까 그 돈을 재투자를 해서 군사력을 K방산이라는 걸 만들어. 자주방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흘러왔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자, 저희 이란, 미국 전쟁이 지속되면서 다른 국가의 참전 현황, 얼마나 관계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각국의 실질적인 미군 배치 상태와 협력 상태는 어떤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처음에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소해함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해 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얘기해서 동원을 할 수 있다 싶었는데 또 이것저것 수지타산을 다카이치 총리가 맞춰보니까 이게 손해다. 어차피 이게 석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란을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이란 관계를 그냥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자원 문제, 석유 문제 수입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의 신정체제가 못마땅해도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나 대한민국은 계속 관계 유지하고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게 개입을 안 하려고 계속 피하는 게 그쪽에서 이스라엘과 뭐 사우디가 중심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뭐 우리가 동원되기는 일본도 한 발 뺀 거고 어렵고 그다음에 옆에 미사일을 또 맞은 나라가 나토 국가 중에 하나는 튀르키예가 맞았는데 튀르키예는 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어떤 또 있기 때문에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입을 뭐 미사일을 몇 발 맞아도 그냥 꼭 참는 걸로 넘어가는. 그래서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동 국가도 근본적인 게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역사.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서 방어하는 거는 계속 해도 쳐들어가는 거는 못 한다는 거죠. 아주 직접적인 아주 날카로운 이해관계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참해서 참전을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돈 쓰면서 하는 거는 ICBM에 탑재한 원자무기를 걱정해서 핵폭탄을. 그냥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단거리 뭐 전투기에 장착해서 운반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수준이라면은 미국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뭐 여러 가지 꼬이는데 이게 나중에 북한하고 손잡고 만들어서 쏘면 이게 또 다른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런 적대국인데 전제 핵무기로서 근데 앞으로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까지 가세하면 네 나라가 되잖아요. 네 개국.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공망을 다시 재편하고 어차피 방공망을 재편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기존에 러시아에 집중해서 어떤 그걸 대비했는데 균형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기존의 핵무기 한도를 500개라면 앞으로 이제 2035년까지 1,500개까지 늘린다. 그건 미사일 같이 결합해서. 가뜩이나 중국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고 북한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란이 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의 미국의 국방성 전쟁부에서 생각하고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그리고 혼자 하기는 리스크 크니까 심리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또 하자고 자꾸 꼬드기고 했으니까 그래도 동맹국을 동원해서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좀 강하다 봐요. 이게 한 번에 이번에 다 정리를 못 해요. 그리고 그 이란의 핵시설을 이번에 두 번째 공습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려면 그래도 최소 뭐 한 1, 2년은 또 걸리니까 그 다음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변국들은 그냥 꾹 참고 있는 거다. 그래서 동원될 가능성은 합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미 시간은 다 지났죠. 중동에서의 이런 국제적 갈등이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에는 이런 중동과의 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견을 가거나 좀 어떠한 도움을 줬던 사례가 있긴 할까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미국하고 많았죠. 오랜 기간. 특히 이라크 전쟁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전투 병력을 파병을 해달라고 많은 압박.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한테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 산유국이 아닌 나라, 옆에 나라한테도 잘 그걸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전투 병력은 파병한 적이 없고 다 지원 전력들, 뭐 공병부대라든지 기껏해야 좀 더 근접한 건 공병부대 아니면 수송기 부대 이렇게 그쪽 지역에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쪽에 이라크 전쟁 때도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고 일본은 또 어떤 걸 내세우냐면은 이 정규 군대가 아니다. 자기들이 자위대다. 그래서 이런 소의 뭐 함정 부대라든지 아니면 초계기, P-3C 초계기 부대라든지 지금도 뭐 그런 수준에서 보내고 있는데 지부티 쪽으로. 그래서 뭐 앞으로도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가 뭐 거기 가서 뭐가
얻을 게 전혀 없고 되레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으로서 기여를 하는 거, 뭐 미국의 조선소 문제라든지 기존에 이제 얘기됐던 거 그런 측면에서 뭐 주한미군 관련된 분담금을 더 뭐 눈물을 머금고 더 내줘야 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얘기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 그렇게 참전한 데는 별 의미가 없고 손해가 더 많다. 중동 국가들이 그걸 또 근본적으로 원치 않고 그리고 그나마 사우디, 친미 국가들이 지금 그 연안 국가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문제는 될 것 같으니까 좀 싸움꾼이 있어야라고 미국이 알아서 해주기를. 근데 그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옛날과 달리, 그건 내가 모른 척 할게. 그건 우리 사우디도 어떤 군사적인 무기 측면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가지면 큰일 나니까,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무기라는 거죠. 방치라기보다는 무기. 네, 방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현재 동원될 수 있는 전력이 옛날과 달리 전투기 부대, 한 줌의 전투기, 오산에 있는 전투기 부대하고 지상군이라고 순환 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 그 다음에 군수 지원할 수 있는 외관에 있는 부대, 부산에 있는 또 8부도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6.25 전쟁 때 경험을 살려서 이건 그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 전력이지 이게 다른 데로 빼내갈 수 있는 그 수준의 전력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빼내갈 수 있는 전력은 주일미군. 그러다 보니까 주일미군에서 지금 사세보, 우리 부산하고 가까운 사세보에 주둔하고 있는 미칠함대의 헬기 항모라고 있어요. 근데 헬기 항모에 F-35B 수직 이차형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그 지금 함정이 그쪽으로 이제 재배치한다고 한 척이 있는데 재배치한다고 이제 기사는 났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주일미군의 헬기 항모. 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란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이 준 항공모함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도착하려면 며칠 걸리죠. 그래서 공습 전력을 보완을 해줄 수 있어요. F-35B라는 게 스텔스 공격, 전투 공격기이기 때문에 항속권이 짧아도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주일미군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빼는 걸로 결정을 했고 주한미군 이제 전력 중에서 좀 쓸만한 게 이제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는 패트리어트, 팩2, 팩3, 그다음에 이제 사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동으로 이제 빼가고 일부 빼갔지 않습니까? 근데 빼가도 문제가 없는 게 천궁2가 뭐 수십 개 포대가 우리가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사드를 대신할 수 있는 LSM이 그때 LSM 1형이 개발을 이제 거의 끝내고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뭐 일정상 내년 초에 배치를 시작한대요. 물론 이제 소량이지 뭐 대량은 아니고. 그다음에 제작사는 이제 LIG 넥슨은 아니고 한화 쪽에서 제작해서 납품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일찌감치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 이란전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좀 뭐 수개월 당겨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드가 자꾸 이렇게 뭐 문제가 되니까 한국판 사드인 LSM을 조기 배치를 하자. 그래서 많이 좀 얘기를 했더니 시중에서는 좀 이거를 동의하는 어떤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빨리 배치하자. 땡기자. 수개월 땡기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주한미군 전력이라는 게 옛날같이 뭐 빼간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전투기 전력도 이미 정리를 해서 군사에 있는 F-16과 일본 미사와 기지에 있는 F-16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오산기지에 60대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북한을 상대로 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서해안에서 뭐 비행을 하다가 이제 뭐 훈련 비행하다가 그게 이제 압박하는 중국의 우리 쪽에 서해안이죠. 그쪽 반대쪽에 압박하는 비행을 근접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사시에 양안 사태 때 오산기지에 F-16 부대 중에 3개 대대가 있으면은 한 개 중에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부대가 있는데 같은 F-16이 똑같은 건 아니고 이게 적 방공망을 부시는 대레이더 미사일 쏘는 전투기예요. 같은 F-16 중에서. 이게 합한 의미가 노전투기 뭐 교체가 아니라 작정을 했구나. 중국의 반대쪽 우리 서해안 태안반도 건너 쪽에 군사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내놓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막 국방부에서 깜짝 놀랐죠.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우리 국방부가 뭔가 소심해가지고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뭐 중국 눈치를 본다. 이게 뭐 그런 단순한 측면은 아니고 실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양안 전쟁이라면. 그래서 위험성을 이제 알죠. 저도 좀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다죠. 그리고 이제 대탄도탄 요격미사일들은 이제 일부 빼갔고. 그러면 나머지가 뭐 항만 8부대 관리하는 부대. 그 정도로 남죠. 스트라이커 부대는 언제든지 그렇게 순환 부대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주한미군은 사실 뭐 미사일 부대 그 이상 빼갈 거 없고 다만 이제 소규모 부대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쪽 지역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길에 설치하는 게. 근데 대량 설치를 못했고 사전에 이제 미국이 이란 해군의 어떤 함정들을 웬만한 걸 다 이제 파괴를 격침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뭐 초계함까지고 큰 배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정을 격침한 거는 뭐 그 유조선으로 개조한 그 뭐 드론 항모 그거 하나고. 그래서 많이 파괴했는데 나머지 소형 보트 위주로 드론을 이제 수작업해서 이렇게 2개씩 갖다 퉁 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대량은 깔리지 않았지만 그걸 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본 해상자위대가 뭐 참전을 못하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포항기지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소속의 기대 제거 헬기가 들어와 있어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거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동해안에 원산 앞바다의 기대가 이제 그때 부설한 경험이 옛날 6.25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정해서 동해안 쪽에 북한이 기대를 설치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미 본토에 있는 서해안에 있는 기대 제거 헬기 부대가 파견대가 들어와 있어요. 2대가.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일본의 헬기 항모하고 이제 연관 짓는 게 그게 이제 자력 기동을 이제 포항 기지에 떠가지고 포항 공항입니다. 기지가 2대가 떠서 그 항모 헬기 항모 내려서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일단 대비를 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대 제거하는 헬기니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게 MH53E라는 그 헬기인데 그냥 간단히 그 사진에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볼 수 있는 게 스케이트라는 걸 끌어요. 그러니까 헬기가 이제 있으면은 그 뒤에 램프 도어를 열면은 밑에서 이렇게 연계를 이제 끌고 다니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끌기잖아요, 우리가. 뭐 애들 태울 때 끌고 다니는 뭐 썰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형태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폭발을 유도를 한다든지 직접 아니면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상에다가 이제 띄워서 공중에서 비행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비가 3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는 어떤 존재의 가치나 멋으로 따지면 참 저건 뭐야. 또 뚱딴지 헬기는 왜 우리 포항 기지에 있어? 공항에 있어? 몸체는 큰데? 근데 이럴 때 사용하려고. 그것도 이제 대북한용, 동해안에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빨리 그거 제일 이게 이란 지역하고 이제 이 동부아시아 대한민국 있고, 또 미국의 서태평양 그쪽에 캘리포니아 주 쪽에 있는 부대들이 있고. 근데 전체, 미국의 미 해군의 그 대수는 25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하게 포항 기지에 있는 거는 싣고 가서 대비를 하고 아니면 제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 본토에 있는 거를 C-17 수송기에 이제 다 이렇게 접어서 뒷날개 접고 뭐 로타 접어서 싣고 가서 배치해서 합류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혼자 스스로 그걸 대비하는 거는 이제 작전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도고 유럽의 소위함들이 좀 있었는데 옛날에 유럽도. 근데 이거를 야금야금 나토군에서 이게 화력이 없는 함정이다 보니까 동유럽에 그루지아, 조지아라든지 뭐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한테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 기사에 나온 거는 그건 이제 다 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나토군에는. 그럼 결국 미국 혼자, 미 해군 혼자 일본 자위대가 능력이 되는데 못 갑니다. 저희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문이다 하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게 미 해군의 MH54 헬기 전체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은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격추가 될 수도 있죠. 헬기니까 그쪽 지역에서 작전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된 헬기다 보니까 요즘에 추락사고 많잖아요. 미국의 공중급이 막 추락하고 뭐 부닥쳐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또 손실이 좀 예상이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주한미군 쪽에서 전력 남은 거는 하여튼 유력한 거는 포항기지에 있는 그 MH53이 2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가상 시나리오로 가볼게요. 주한미군이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 좀 직접적으로 적극 개입을 해서 참전을 하게 되면 어떤 충돌이 벌어질지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도 이란의 좀 적극적인 보복 대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미군이라는 게 세력이 1991년도 걸프전 때 2월달 걸프전 때를 막강했는데 온갖 구형 무기, 신형 무기 다 갖고 있던 시절이고 냉전 그 막바지에 그렇게 장만을 해서 비축을 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멋지게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한 거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근데 2003년도에 오면은 그 과거의 전력이 다 구형 전력을 다 버리기 때문에 축소가 됐고 1차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편법을 쓴 게 바그다드만 점령하면 끝낼 수 있다. 후세인만 잡으면 다 끝난다 해서 또 편법을 이제 사용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 고속도로 이용해서 그냥 바그다드까지. 근데 목적에 맞게 성공을 해서 2003년도 전쟁을 그렇게 해서 억지로 종전을 시킨 거고. 아프가니스탄은 대테러전 중심이니까 순환 병력을 투입해서 나토군 끌어들여서 뭐 덴마크군까지 영국군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교 문제가 됐던 게 니들 돌아달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이제 그게 대한 뉴스에서 그런 얘기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도 비정규전이었고 어떤 공습전은 대규모가 아닌 어떤 산발적인 어떤 순환 배치. 뭐 미 본토 부대라든지 유럽 주둔 부대. 그렇게 해서 그걸 버티고 이제 2021년에 다 종결진 거고 수송기 중심으로 다 급히 다 퇴출한 거고 다 사람들 태우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점점 왜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점점 그 전력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구형무기나 구형 전투기 계속 퇴역시키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고성능 위주로 오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세력이. 옛날같이 그렇게 막 무지막지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한미군도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소위 다이어트나 하여튼 긴축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대한민국한테 그 시기별로 네가 네 돈 들여서 벌어서 무기 좀 장만해. 필요한 기술은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 기술 소개, 뭐 유럽 가서 네 돈 가지고 사와서 만들어. 근데 어떤 방향성은 알려줄게. 뭔가 나한테 자문을 구하면 내가 어떤 무기 만들려고 알려는 줄 수 있는데 옛날 T-50 때처럼 가치는 만들지 못하겠는데 네가 좀 한번 만들어봐. 너 머리 좋고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잘 사주잖아. 그러니까 너 경제 발전하니까 그 돈을 재투자를 해서 군사력을 K방산이라는 걸 만들어. 자주방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흘러왔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미국의 파견 군사력은 어떤 실제 실물보다는 뭔가 가볍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장갑, 전차에서 장갑차로 바꿨고, 그게 스트라이커 여단이고, 상징성으로 일개여단은 배치해야만 북한을 견제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여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좀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개여단 가벼운 부대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훈련하고 있어요. 연천에서 미군하고 이제 도하훈련.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또 보니까 해군 부대는 원래 해군 해병대는 1번 중심이고 전통적으로 육군은 이제 그렇게 줄였어요.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전차하고 뭐 브래들리 장갑차는 그 구미 쪽에 외관 쪽에 비축하는 거 유사시에 사람만 몸이 와서 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한 1개 여단 분량만 저장한 창고에다가 사람은 없고 전투 병력은 그건 다 돈이 들어 월급 줘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군무원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외관에 존재하고 그러면 이제 전투기인데 전투기도 F-16하고 A-10 공격기라는 두 가지를 이제 전통적으로 81년부터 유지를 했는데 A-10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제 저속 공격기 때문에 다 퇴역을 시키고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는 중국산대로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공군 전투기 전력에는 부합하지 않는 좀 안 맞는 성능이 안 좋은 격추되기 쉬운 그러니까 전투기가 아니고 저속기니까 보통 최대 시속이 700km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 견제용으로 이제 북한의 전차 견제용으로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전략 전술이 바뀌니까 다 퇴출시키고 본토에서 다 끌어모으고서 구국적으로 다 없앨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F-16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MRF, 멀티롤 파이터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소속에 있는 같은 F-16이 북한 상대로는 이렇게 야간 전투 공습을 할 수 있는데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일본에 있거든. 그 미자와 기지. 그래서 미자와 기지 거를 한 개 대대를 이쪽에 합해놓고 중국 상대로 훈련을 이번에 한 거고 그러면 일본의 미사와 기지는 그 빼는 전력에 대신 F-35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전력 교체가 그렇게 해서 결국 중국 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는 상징성이 강하다.